이 균사를 보시면서 제가 이것저것 균사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제가 재배양하고 있는 균사는 일본에서 수입이 된 균사인데 너도밤나무 톱밥으로 이루어진 균사예요. 일본에서는 이 너도밤나무 배지의 균사가 많이 쓰여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너도밤나무가 울릉도 외에는 자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 균사는 대부분이 참나무를 배지로 한 참나무 톱밥을 이용한 균사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뭐 참나무 톱 균사도 나오고 너도밤나무 균사도 나오지만 너도밤나무 균사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성능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너도밤나무 균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 균종은 일본 말로 오히라라고 부르는 느타리 계통의 버섯 균종이에요. 버섯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느타리 버섯도 있고 표고 버섯도 있고 여러 가지 버섯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느타리 버섯 계통 균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양은 약 50%, 50% 전후의 수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배양을 하는 이유를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용기에 원하는 프레스로 담을 수 있다는 거. 보통 첫 병으로 쓰이는 균사는 프레스를 조금 약하게 가져가고 둘째 병, 셋째 병으로 쓰이는 균사는 프레스를 강하게 눌러서 담는 편입니다. 그런데 완제품으로 나오는 균사들은 대부분 좀 프레스가 약하게 나와요. 그래서 1령들한테는 적합할 수 있는데 이제 3령들한테 쓰기에는 프레스가 약해서 프레스가 약하면 얘네들이 원더링이라고 해서 균사를 먹지 않고 원래는 균사에 투입이 되면 며칠 안에 자리를 잡고 이제 균사를 안정적으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먹지를 않고 균사를 다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균사도 못 쓰게 되고 유충들 무게도 굉장히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스가 약하면 3령 때 원더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둘째 병, 셋째 병, 그 이후에 넷째 병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균사들은 프레스를 좀 강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배양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프레스로 맞춰서 배양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원하는 뭐 대용량 뭐 2000cc, 3000cc라든지 원하는 용량으로 맞춰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또 선호하는 첨가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트레알로스라든지 키토산, 젖단백, 분말 형태로 나오는 그런 첨가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재배양을 할 때 여기에 첨가제를 같이 섞어주는 그래서 재배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외에는 보통 출시되는 균사들이 1차 배양 균사예요. 멸균을 한 톱밥 배지에 버섯균을 접종을 해서 배양을 시키는 1차 배양 균사인데 그 1차 배양 균사를 이렇게 부셔갖고 다시 재배양을 하게 되면 그 균사는 2차 배양 균사가 됩니다. 그런데 2차 배양 균사는 1차 배양 균사보다 훨씬 더 배지 분해가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져요. 똑같은 균사여도 재배양을 하는 그 과정 하나만으로도 성능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수고스럽기는 하지만 여러 면에서 장점들이 많습니다. 원하는 용기에 원하는 프레스로 재배양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2차 배양 균사가 되기 때문에 성능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선 완제품 균사보다 블럭 균사로 재배양을 해서 쓰실 때 가격적인 면에서도 훨씬 사육비를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훨씬 저렴해져요. 그래서 조금 시간과 노력은 들어가지만 이렇게 재배양을 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부셔가는데요.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부셔진 것 같아요. 자, 더 잘게 고르게 부시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은 용기에 이런 식으로 그냥 담아 주시면 돼요. 담아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담아서, 특히 재배양을 할 때 테두리 부분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테두리 부분은 돌려가면서 신경을 써서 프레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균사들이 재배양이 되면서 수분이 날아가게 되고, 그러면 균사가 전체적으로 조금 쪼그라들게 돼요.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균사 이 겉의 면과 이 용기, 보틀 간에 틈이 뜨게 되면 그 틈에는 물이 차게 되고, 버섯에서 나오는 물이 차게 되고, 열화라고 부르는 균사가 누렇게 또는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요 가운데, 요 균사 가운데도 가운데지만 요 테두리 부분들은 이렇게 프레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혹시라도 보틀과 요 균사 간의 틈이 뜨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손으로 지금 프레스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생긴 프레스기를 이용해서 많이 프레스들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걸 프레스기가 필요할 때는 깊은, 지금 요 보틀보다 더 깊은 유충병 같은 거에 재배양을 할 때는 손으로 눌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프레스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레스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요 보틀은 손으로도 프레스를 줄만 하기 때문에 손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한 병 완성을 했어요. 솔직히 알고 나니까 별거 없죠. 이런 식으로 배양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은 톱밥 배지색을 띠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배양을 마친 다음에 약 2주에서 3주 정도, 며칠만 지나도 벌써 흰색 버섯 균들이 돌기 시작해요. 그런데 속까지 완전히 배양이 되고 나야 이제 유충들을 투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고 나서 뚜껑을 닫고 충분히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 배양을 해주시면 완벽히 하얗게 배양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유충을 투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담아 놓고 배양이 되기 시작하면 균사에서 배양이 되면서 열이 나와요. 그래서 재배양한 이런 용기들을, 재배양한 것들을 모아놓고 나중에 배양이 한창 되고 있을 때 한번 거기 그 용기들을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굉장히 뜨끈뜨끈 할 정도로 열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유충을 투입하게 되면 안에 온도도 너무 고온이고, 또 그렇게 배양되고 있는 중에는 안에 산소가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유충을 절대 투입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배양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투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 담은 것들은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약 3주에서 한 달 정도 배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염이 된다면 이 상태에서 하얗게 버섯이 배양되지 않고 뭐 푸른색 곰팡이가 핀다든지 검은색 곰팡이가 핀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뭔가 재배양하는 과정 중에 오염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잘못된 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배양이 잘 된다면 한 며칠 뒤부터 흰색빛이 돌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얘지다가 약 3주에서 한 달 뒤 배양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유충들을 투입하고 사육에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균사 재배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